풀밭 위에 점심 식사 더 런천 안더그레스 에두아르 마네 차일피에. 풀밭 위에 점심 식사. 더 런천 안더그레스 러 DJUNER 서 LHERB. 에두아르 마네의 풀밭 위에 점심 식사 1863. 에두아르 마네의 풀밭 위에 점심 식사. 에두아르 마네 DOUARD 메네이 1832-83는 프랑스의 모더니스트 화가이다. 근대적 삶을 그린 최초의 19세기 화가의 하나이다. 회화에 있어 사실주의 리얼리즘에서 인상주의 임프레셔니즘로 옮겨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풀밭 위의 점심 식사러 DJUNER 서 LHERB는 1863년에 그려졌다. 그림은 가로 264cm, 세로 208cm의 크기이다.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 MUSE DORSAY에 소장되어 있다. 사진 1-2. 사진 1 오르세 미술관 MUSE DORSAY. 사진 2 오르세 미술관 내부. 파리 살롱전과 1863년 낙선 살롱전. 살롱전 설라는 1667년에 시작된 프랑스 정부에서 후원하는 공식 전시회이다. 처음에는 국왕 루이 14세의 총애를 받던 마자랭 추기경이 세운 미술학교 콜데스 보마이너스 아치의 졸업생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1725년부터 루브르 박물관에서 개최되면서 살롱전 또는 파리 살롱전 설란 디 페리스로 불렸다. 1737년에는 일반에 공개되었으며 1748년부터 1890년까지 유럽의 가장 중요한 미술 행사로 간주되었다. 1839년에는 등수를 정한 메달이 도입되었다. 살롱전 입선은 거의 200년에 걸쳐 프랑스 화가들의 꿈이 되었으며 동시에 성공적 화가의 필수적 요건이었다. 살롱전에는 그림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가용할 수 있는 공간에는 거의 빈틈없이 붙었다. 그림 1-2. 그림 1 피에트로 안토니오 마치니 피에트로 앤토니오 마치니에 1787년 살롱 전시회 엑스퍼지션 오설란디 1787 애칭 파나. 그림 2 알렉상드르장 바티스트 브랭 엘릭산더 진마이너스 법티스트 브러네. 루브르 박물관 카레 살롱의 전경비 어브 더 설랑카 에터 루브러.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살롱전의 명성과 인기는 높아져갔다. 일반에게 공개되고 외국 화가를 포함한 모든 화가들이 출품할 수 있었으며 19세기 중반에는 관람객 수가 연간 100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살롱전 전시 작품 선정에 있어서는 심사위원들은 매우 보수적이고 프랑스 미술 아카데미 ACADMI 데스 보마이너스 아츠의 전통적 화법을 엄격하게 고수하였다. 이들은 전통적 기법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들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선정에서 누락시키거나 전시할 경우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배치하였다. 1863년에 심사위원들은 특히 많은 수의 출품 작품을 낙선시켰다. 이에 대한 항의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당시 국왕 나폴레옹 3세는 그의 낙선된 작품의 낙선 살롱전 설란 데스 REFUSS를 개최하였다. 사진 3. 사진 3 낙선 살롱전 이 개최된 팔레드 랭디스트리 페레이 ISDLINDUSTRI. 낙선 살롱전은 사실상 아방가르드 어반트 마이너스 가드 예술의 시작을 상징한다. 인상파 화가들은 별도로 그들 자신의 전시회를 1874년 이후 개최하였다.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1863년 살롱전에서 낙선되었으며 그의 낙선 살롱전에 전시되었다. 두 명의 남자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누드로 식사하고 있는 한 여자의 그림은 전시 당시 일반인의 충격과 사회적 무리를 야기했다. 올랭피아 1865년 살롱전에 전시된 마네의 그림 올랭피아 올림피어 1863는 풀밭 위의 점심 식사보다 더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그림 3. 그림 3 올랭피아 1864 1863년 풀밭 위의 점심 식사가 살롱전에서 낙선하자 마네는 바로 살롱전에 출품할 누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 그림은 1865년 살롱전의 전시 작품에 포함되었다. 당당한 표정으로 관람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듯한 창녀의 누드 그림은 엄청난 스캔들이 되었다.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올랭피아의 누드나 그 옆에 서 있는 흑인 하녀가 주된 이유 아니었다. 그것보다는 그림 속 올랭피아의 도전적 시선과 그녀가 화류계의 창녀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그림 속의 많은 세부 내용 때문이었다. 그녀 머리에 꽂힌 난초 팔찌, 진주 귀걸이, 그녀가 깔고 누운 값비싼 비단. 천 등은 그녀가 창녀임에도 부유함을 보여준다. 그녀 목의 검은 리본은 그녀의 하얀 피부색을 두드러지게 하며 발끝의 슬리퍼 등은 그녀의 관능미를 보여주고 있다. 올랭피아라는 이름은 1860년대 파리에서 흔히 창녀를 가리켰다. 올랭피아는 이탈리아 화가 티치아노 티션의 우르비노의 비너스 오브 URBI에노 1534를 모델로 하였다. 그림 4. 그림 4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 1534. 티치아노의 비너스의 왼손은 수줍은 듯이 얌전히 놓여있는 반면 올랭피아의 손은 단호하게 허벅지에 놓여있다.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녀 몸의 접근을 차단하는 창녀의 역할을 상징하고 있다. 주인의 충실함을 상징으로 하는 개를 검은 고양이로 대체했다. 검은 고양이는 밤의 문란한 생활을 상징한다.
그림에서 얌전히 누워있는 개에 비해 고양이는 도발적으로 서 있다. 또한 불어에서 고양이 CHATT는 여자의 성기를 가리키는 속어이다. 백인하녀 대신 흑인하녀를 그렸다. 흑인하녀의 이미지도 성적 문란을 의미하는 당시의 편견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올랭피아는 흑인하녀가 들고 있는 꽃다발을 경멸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그녀 고객 중에 한 명이 보낸 것으로 보인다. 올랭피아 그림은 전통적 비너스 그림과 달리 붓을 대담하고 빠르게 사용하였으며 섬세한 음영을 배제한 천박할 정도로 노골적인 색을 밝은 조명하에 쓰고 있다. 올랭피아의 몸은 당시 예술적 기준에 비추면 여인 편이다. 전통적인 통통한 팻 비너스보다 훨씬 부적절한 성적 이미지로 비쳤다. 알렉상드르 카바넬 엘릭산더 CABANEL이 같은 해 그린 비너스의 탄생 더 버스 오브 비너스 1863은 부드러운 곡선의 이상적 비너스상으로 이와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모. 이에 반해 올랭피아는 강렬한 조명하에 그 누드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비난받았다. 그리모 알렉상드르 카바넬의 비너스의 탄생 1864. 올랭피아는 가로 190cm, 세로 130cm이다. 이 정도 큰 규모의 그림은 통상 신화적, 역사적 사건을 그리는 데 사용된다. 올랭피아의 모델은 당시 파리에서 잘 알려진 화가이자 전문 모델인 빅토린 메랑 빅토린이 에미와리엔치이다. 현재 파리에 살고 있는 잘 알려진 인물이 올랭피아의 모델이라는 사실이 또한 일반 관람객들에게 충격을 가중시켰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역사적, 신화적 여인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일반인들의 통념이었기 때문이다. 올랭피아는 보수적인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당했지만 아방가르드 화가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쿠르베, 세잔, 모네, 고갱은 이 그림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화가로서의 마네의 상. 마네는 1832년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판사인 부치는 마네가 법을 공부하길 희망했으나 그가 그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포기했다. 1856년 24살 때 자신의 공방을 열었다. 초기에는 아래 그림처럼 귀스타브 쿠르베의 사실주의 리얼리즘 화풍을 따랐다. 그림 6. 그림 6 압생트 마시는 남자 더 ABSINTH 드링커 1859. 1861년 마네가 살롱전에 출품한 두 점의 그림이 받아들여져 전시되었다. 그중 한 점 스페인 가수 더 스페니시 싱어 1860가 유명한 비평가 테오필 고티의 눈에 띄어 좋은 자리에 전시되는 기회를 얻었다. 그림 7. 그림 7 스페인 가수 1860. 하지만 마네 특유의 화풍은 1862년에 그림 틸르리에서의 음악회 뮤직 인 더 TUILERIS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그림 8. 그림 8 틸르리에서의 음악회 1862. 그림은 파리 근교의 틸르리 정원에서의 야외 음악회 광경을 그렸다. 역사와 신화 속이 아닌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그림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당시로서는 이례적이었다. 그림 속의 인물들은 마네의 친구와 당시 잘 알려진 화가, 작가, 예술가들을 그렸다. 그림 왼쪽 앞에 검은 모자를 쓴 신사는 마네 자신이다. 1862년 마네는 부친의 사망 후 다음 해에 결혼하였으며 많은 인상파 화가들과 교우했다. 드가, 모네, 르누아르, 시슬레, 세잔, 피사로, 모리조 등이 특히 가까웠다. 또한 비록 많은 비평가로부터 혹평을 받았지만 에밀 졸라, 말라르메, 보들레르 등은 그를 굳건히 옹호하였다. 특히 에밀 졸라는 마네에게 있어 큰 힘이 되었다. 그림 9. 그림 9 에밀 졸라의 초상 PORTRAIT of 에밀 졸러 1868. 벽에 올랭피아의 그림이 걸려있다. 베르트 모리조 BRTHMORISOT는 1863년 마네의 동생과 결혼하였다. 마네는 유명한 화가이기도 한 모리조의 초상화를 그렸다. 그림 10. 그림 10 제비꽃을 단 베르트 모리조 BRTHMORISOT with a bouquet of violets 1872. 모리조는 마네에게 야외 풀린 AIR의 밝은 빛 아래 그림을 그릴 것을 권하였다. 아래 그림 발코니 더 벨커니 1868-69는 1869년 살롱전에 전시되었다. 그림 11. 그림 11 발코니 1868-69. 앉아있는 여자는 모리조이다. 남자는 화가 김의 GUILL에 밑에 서 있는 여자는 바이올린 연주자 클라우스 클로즈이다. 뒤쪽의 아이는 마네의 아들이다. 마네는 전통적 기법의 그림과 달리 인물들을 평면적으로 그렸으며 오른쪽 여자의 경우 얼굴이 제대로 그려져 있지도 않은 것처럼 보인다. 마네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야외의 밝은 빛에 보면 인물들은 평면적으로 납작하게 보이며 얼굴은 마치 색을 덧칠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1866년에 그린 피리 부는 소년 더 파이퍼 1866도 그림의 평면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림 12. 그림 12 피리 부는 소년 1866. 이러한 주장은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을 대변하는 말이다. 하지만 마네는 다른 인상파 화가들과 달리 독자적인 길을 가며 전통적인 살롱전을 거부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다. 마네는 전생애 동안 살롱전에 계속 그림을 출품하였다. 그가 죽기 1년 전 마지막으로 출품한 그림은 그의 사실주의 계통의 걸작인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에이바 에터 FOLIS-버그레이 1882이다. 그림 11.
그림 13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1882. 마네는 또한 여러 점의 파리거리 풍경을 그렸다. 1873년에 그린색 라자르 역계어 SAING-라자레이 1873은 올랭피아의 모델 빅토린 메랑을 모델로 하였다. 그림 14. 그림 14색 라자르 역계어 SAING-라자레이 1873. 풀밭 위의 점심 식사. 처음 목욕 BAIN이라는 제목이 붙은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1863년 살롱전에서 낙선하였다. 그림 15. 그림 15 풀밭 위의 점심 식사 1864. 마네는 이 그림에서도 빅토린 메랑을 모델로 썼다. 왼쪽에 앉은 여자이다. 그녀는 전문 모델이면서 자신도 잘 알려진 화가이다. 정장 차림의 두 신사와 전라의 여인이 풀밭 위에서 한가롭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뒤편에는 속옷 차림의 여자가 몸을 씻고 있다. 여자의 몸은 밝은 조명을 받고 있고 그림을 보는 사람을 도전적으로 빤히 보고 있다. 여자 앞에는 여자의 옷과 과일 바구니와 빵이 마치 정물화에 그려진 듯이 놓여 있다. 공원에서의 점심 식사라는 일상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마네는 의도적으로 큰 화폭을 사용하였다. 가로 264cm, 세로 208cm의 대형 규모의 그림은 그때까지 대개 신화적, 역사적, 종교적 주제의 그림을 다루는 데 쓰였다. 마네는 풀밭 위의 점심 식사를 그릴 때 고전 대가의 그림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하나는 라파엘의 파리스의 심판. 저지먼트 오브 페리스를 새긴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의 파나 1515년경이다. 그림 16. 그림 16 라파엘로의 파리스의 심판 1515를 새긴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의 파나. 오른쪽 부분이 풀밭 위의 점심 식사와 유사하다. 다른 하나는 전원의 음악회 더 페스터럴 콘서트 1509이다. 티치아노 티션의 그림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7. 그림 17 티치아노의 전원의 음악회 1509. 하지만 마네의 그림은 전통적 아카데미 그림의 화풍과 다르다. 붓칠은 자국이 드러날 정도로 거칠며 부분적으로는 미완성 그림처럼 보인다. 그림 속의 여자 누드는 위에 거론한 카바넬의 비너스 그림. 오나 앵글의 부드럽고 흠잡을 데 없는 누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 16.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글의 발팽송에 목욕하는 여인 1808. 초기에 이 그림에 쏟아진 혹평과 모멸적인 평가는 지나갔고 이제는 마네의 최고의 걸작 또는 인상주의를 연 근대 회화의 기념비적인 그림이 되었다. 이 그림을 소재로 모네, 세잔, 고갱, 제임스 티소, 피카소 등이 모방적인 그림을 그렸으며 수많은 영화, 책, 음악, 패러디 예술 작품이 만들어졌다. 마네는 51세에 죽었다. 그가 생전에 갈망했던 그의 명성은 그의 사후의 회화사에 뚜렷하게 남았다.